한 가지 저희가 우려스러운 점은 오늘 낮에 저희 권영일 주필하고 함께 방송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우파 시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따져봐 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일 이유가 사실 없고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발표한 NSS, 그러니까 국가안보전략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먼저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 먼저 나서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미국의 해가 되는 경우,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경우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예외가 뭐가 있냐면 동맹국이 위험해질 경우 미국은 나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면 베네수엘라 상황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됐습니다. 마약을 보내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조작을 했고, 그러니 베네수엘라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이미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거였고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는 마약 집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라는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군이 한국에 이미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무엇인가 압박을 하거나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차하면 바로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그널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신호를 주긴 했습니다. 뭐 지금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미 다 던졌고요. 한국과는 거래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도 이미 꺼냈었고, 종교 탄압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미 다 했었고요.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 이 이야기도 분명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다 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권이 그 정권 자체를 뒤흔들 정도의 무리수를 두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이 현재로서는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방법보다는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지킬 힘이 있다면 차라리 이재명을 요리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를 갖다가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재명 정부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엔 얘기가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재명 끌어내린 다음에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다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사실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희망의 빛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윤 어게인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 어게인 정신이라는 것이 충분히 검증이 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첫 단계가 뭐냐면 윤 어게인 파가 국민의힘당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단계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뭐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A웹이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자료 공개, 이미 사실 그 자료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다.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 공개한다고 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부정선거 온상이었다라고 말 한마디 한다라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까? 지금은 들고 일어나지 않는 국민들이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과연 정권 교체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 의지를 지금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의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미국 내에 있는 딥스테이트들이었는데요. 미국 내의 딥스테이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보고하는 것을 막아왔거나 보고 날짜를 뒤로 미뤄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바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알아봐야 할 일도 많았고 개입해야 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뭐 한국까지 신경을 못 쓰는, 하지만 한국에는 이미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상당히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마가 유권자들, 마가 리더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CIA 국장부터 시작해서 몇몇 인사들, 지금 요직에 있는 중요 인사들이 지금 계속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아주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미국 내의 딥스테이트들이 아직도 트럼프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건 뭐였냐면 바로 국민의힘 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큰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당의 국회의원들, 직업 정치인들이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 있었다라는 얘기 꺼내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호흡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자면 한국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섣불리 움직여가지고 한국을 오히려 중국 편으로 밀어내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은 더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이재명을 구워 삼는 것이 훨씬 낫다. 왜? 이재명은 약점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재명은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얼마든지 구워 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뭐 제일 큰 약점은 돈이죠, 돈. 제일 큰 약점은 돈입니다. 해외에 엄청난 자산을 빼돌리고 있다. 저수지가 해외에 있다. 저희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해외에 있는 저수지 가지고 뭔가 일을 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제기관들이 송금을 하고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돈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 흐름을 보고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막아버리면 완전히 한순간에 알거지가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차라리 이재명 컨트롤하는 게 더 쉽다. 잘못 건드려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슈, 국민의힘 당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파가 국민의힘을 점령을 해야 된다,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제가 그 예로 설명을 드렸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공화당이요, 이 기득권층들이 꽉 쥐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 스왑프에 빠져 있는 정치인들이 드글드글 하던 것이 바로 공화당이었었다. 공화당 내의 정치인들, 부패한 정치인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둘 제거가 됐습니다. 그 제거가 되는 과정, 그리고 부패 정치인이지만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몸을 추스르게 만들었던 그러한 과정들, 마가 유권자들이 나서면서 이것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부정선거로 인해서 쫓겨났을 때 부정선거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거 지금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던 국민들, 마가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꼭 한국 국민들이 배워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마가가 공화당의 주류가 되는 그 과정, 그것을 저희가 배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공화당원 수가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도 계속 그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이 늘어나는 숫자보다 공화당원이 늘어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지역은 민주당원이 숫자가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느냐? 마가 때문에 벌어졌다. 마가 운동 때문에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미국의 마가 운동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윤 어게인 운동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 캠페인이
국민의힘을 장악을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정도인지 그건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그러한 문제들을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대 한국이 준비가 되면 그러면 미국은 반드시 도와줍니다. 미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